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선 후기의 정치와 외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선시대를 전기와 후기를 나눠서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떤 것을 기준에 했을까요? 1592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죠. 1592 임진왜란이랍니다. 이 7년 동안 이어진 임진왜란은 이를 기준으로 해서 조선을 전기와 후기로 우리는 나눠주고 있죠. 그 정도로 조선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 바로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전쟁이 오랫동안 되다 보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있던 기관이 있겠죠. 그게 바로 비변사란 겁니다. 그 이전에는 의정부와 육주가 있었는데 당연히 그 기능이 약화되고 군사의 모든 조직을 관리하는 것들이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선 후기에 어떠한 일이 났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대략적으로 붕당 정치와 전란 이후의 정치 변화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인 세력과 훈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그 지난 시간에 문제를 잠깐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자, 훈구와 살인 세력, 훈구 세력과 살인 세력이 있죠. 훈구 세력은 조선 건국을 주도한 급진 개혁과 개혁파 신진 사대를 얘기한 것이고, 살인 세력은 조선 건국에 협력하지 않고 낙향한 온건 개혁파 신진 사대를 개성했다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때에서부터 뭐 사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4대 사화도 설명했었죠. 4대 사화는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처음에 제일 먼저 일어났던 사화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무사화, 연산군, 갑자사화, 연산군, 김유사화, 중종, 을사사화, 명종. 이렇게 조선시대 사화. 사화는 사람이 화를 입었다는 뜻이 사화라겠죠. 무사화, 갑자사화, 김유사화, 을사사화. 무사는 무년도, 갑자사는 갑자년도에, 김유사는 김유년도에, 을사사는 을사년도에 일어난 것을 갖다가 우리는 네 개를 사화라고 부르고 있었죠. 자, 그러면 조선 임진왜란 선조부터 갑니다. 자, 붕당정치 전개와 전란 이후의 정치 변화는 어떻게 될지 선조,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때까지 쭉 나타나기 시작하죠. 자, 선조 하면은 뭘까요? 선조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광해군은 중립외교를 추진한 것이고, 인조는 서인과 남인 일부와 함께 전국을 운영하고 정묘 호란과 병자 호란을 일으킨 때가 바로 인조에 있었죠. 효종은 호란으로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정묘 호란과 병자 호란을 겪은 후에 그것을 갖다가 복수심을 한층 높이고자 했던 북벌론을 내세웠던 북벌 정책을 추진했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할까요? 나선 정벌의 나선이 러시아거든요. 러시아를 갖다가 연해주일대에서 어떻게 할까요? 싸웠던 조총무대를 파괴한 것이 효종이었죠. 효종은 북벌 정책. 현종은 어떻게 할까요? 현종은 예송이라고 들어갔죠. 아들이 대비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두고 논쟁을 일으켰던, 그렇죠? 논쟁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현종 때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도 서인과 남인의 주장을 가지고 서로 싸웠고, 애성 논쟁, 옷을 누가 죽었을 때 입는 옷을 기간을 두고 싸웠을 때가 바로 현종 때였죠. 그리고 숙종 때는 여러 가지 환국이랍니다.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 뭐 이러죠. 중요한 것은 청과의 국경을 정한 백두산 정계비가 숙종 때 세워졌다라는 것을 꼭 이해하시고,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드라마에서 많이 나온 뭐가 있을까요? 장희빈이 나오죠. 그리고 서인이 추출되고 나인민이 집권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숙종 때면 여러분들은 뭘 많이 기억합니까? 뭘 많이 기억하죠?
장희빈을 많이 기억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기사환국과 갑술환국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 거에 대해서 그 변화를 함께 공부하면서 붕당 정치가 어떻게 전개되고 그 붕당 정치 피해는 어떠신 것인가 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은 조선 후기 임진왜란 이후에 발생하는 정치 변화를 함께 공부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문제를 잠깐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다시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 정치와 외교,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처음에 잘 나오죠. 중립외교를 추진했죠. 중립외교. 자, 중립외교를 추진한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후금은 나중에 청나라가 되죠. 그래서 중립외교는 내가 신리외교라고 되죠. 선조의 아들 광해군은 중립외교를 추진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시험에 꼭 나오는 것이죠. 명이 후금을 물리치기 위해서 조선 군사를 요청했는데 강웅립 부대를 파견하면서 상황을 맞게 대처하라고 지시하는 거죠. 그죠? 이미 명은 쇠퇴해지고 후금 다시 청나라가 될 때는 청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강해지고 있는 상태였죠. 그때 광해군은 어떻게 될까요? 중립외교를 펼치게 되는 거죠. 물론 광해군은 대동법도 시행하죠. 특산물을 내든 곡물을 소유한 토지, 쌀이나 옷감, 동전 등으로 바꿔서 세금을 받던 그것이 이제 대동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 광해군은 경기도에 뭘 설치했다? 대동법을 설치했다. 예, 뭐 특산물 하면 뭐 고기 같은 거, 뭐 해산물 같은 거 금방 썩어서 없으시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썩지 않고 나중에 어떤 화폐의 단위로 가치를 쓸 수 있는 쌀이나 또 옷감이 동전동으로 내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곡물을 소지한 토지. 자, 3번 광해군 때 허준이 전통 한약을 집대성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허준하면 뭐죠? 동의보감이 나오겠죠. 동의보감. 자, 4번 문제 풀겠습니다. 효종 때 무엇을 조총부대를 펴겠다냐? 나선정보이라고 나옵니다. 나선정보를. 여기는 나선정보. 여기서 조금 말씀드린 것, 나선정보라는 것은 뭘 얘기하면 되겠죠? 나선정보는 러시아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나선입니다. 그래서 청은 연해주일대에서 남한은 러시아군과 이제 충돌하게 돼 있어요. 충돌하다 보니까 청이 요청을 하겠죠. 그래서 두 차례의 나선정보의 조총부대를 파견했던 것이 이제 효종이었고, 또 효종하면은 인주 때 그 엄청난 정묘회란과 병자호란을 일으키면서 그 청에 대한 복수심이 높아졌다. 그래서 북벌론을 내세웠다. 북벌 정책을 추진한 것이 바로 효종이었다라는 걸 참고로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현종 때 자의 대비 상복을 입는 기간이 문제가 돼서 우리는 이제 애송이라고 해요. 애송. 그래서 죽었을 때 누가 죽으면 상복을 입는, 누가 죽을 때는 어떻고 어떤 사람이 이럴 때는 그 기간을 내 가지고 이런 옷 입는 것까지도 분쟁이 이르는 것이 바로 애송 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은 예송과 남인과 대립했다라는, 뭐 당연하죠. 이것은 서인이죠. 서인은 남인과 애송 그 분쟁에서 남인과 대립했다. 그래서 잠깐 전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여기 보면 선조는 명나라는 아버지 나라다. 후금은 노랑캐의 나라다라고 이제 나중에 후금이 이제 청나라를 바뀌게 되죠. 청나라를 바뀌게 되는데 이제 병자호란, 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이제 청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때는 이제 사실상 명나라는 쇠퇴해지는 과정이죠. 근데 이것을 광해군 15대 광해군 선조의 아버지죠. 후금은 옛날이 후금이 아니요 중립을 지켜야 돼요 하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인조 때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조는 이제 인조 반정을 일으켜가지고 광해군이 사실상 인조 반정에 의해서 물러나게 됐죠. 명나라는 아버지 나라니까 후금 청을 배척해야 돼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청나라가 어떻게 할까? 조선을 진입해가지고 어찌 될까요? 병자 호란이 일어나서 아주 치욕적인 일이 생기죠. 남한산성 나와가지고 너무나
안타까운 조선 역사의 제일 지옥적인 역사 중 하나가 포함된 것이 바로 이제 병자호란이라고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선시대 붕당 정치와 전란 이후의 정치 변화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탕평 정치와 세도 정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